지은은 병원 복도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사흘 만에 유언장에서 낡은 트럭을 자신에게 물려주신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다. 그런데 그 트럭을 정비소에 맡기자마자 정비사가 엔진 아래 숨겨진 쪽지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쪽지에는 아버지가 지은의 비밀을 알고 계셨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지은의 손이 떨렸다. 쪽지를 받아든 순간 그녀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다. 지은아, 내가 민지를 사랑하는 걸 알아. 하지만 세상이 내 편이 아니야. 아버지의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진 그 쪽지는 지은이 평생 숨겨온 비밀을 폭로하는 폭탄이었다. 지은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어떻게 아버지가 알았을까? 그리고 왜 이제야 이런 메시지를 남기신 걸까?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걷는 지은의 발걸음이 무거웠다. 28살, 평범한 회사원으로 사는 그녀는 늘 완벽한 딸 역할을 해왔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안정된 직장을 구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늘 갈등이 있었다. 민지와의 만남이 시작된 건 대학 시절이었다. 같은 과 동기인 민지는 밝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지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처음엔 우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도서관에서 늦은 밤 공부하다 민지의 손이 스치자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직면해야 했다. 그날 이후 둘의 관계는 깊어졌다. 몰래 만나는 날들이 이어졌다.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공원 벤치에서, 혹은 민지의 원룸에서. 하지만 지은은 늘 불안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특히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란 지은에게 이 사랑은 죄책감의 원천이었다.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지은은 민지에게 속삭이곤 했다. 민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왜 안 돼? 우리는 그냥 사랑할 뿐이야. 하지만 지은은 알았다.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아버지의 장례식 날, 지은은 가족들 앞에서 강하게 버텼다. 어머니는 울며 지은의 어깨를 안았고 오빠는 모든 일을 도맡아 처리했다. 유언장을 읽을 때 트럭을 물려받는다는 소리에 지은은 놀랐다. 아버지는 생전 트럭을 아끼셨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던 아버지가 타고 다니던 그 낡은 트럭은 가족의 추억이 담긴 물건이었다. 왜 나한테? 지은은 생각했다. 오빠가 더 필요할 텐데. 하지만 유언은 명확했다. 트럭을 인수하러 간 날, 지은은 엔진 소리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정비소에 맡겼고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정비사의 전화. 아가씨, 이 쪽지. 중요한 거 같아서요. 지은은 서둘러 정비소로 달려갔다. 쪽지를 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버지는 지은의 비밀을 알고 계셨다. 민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지은은 과거를 떠올렸다. 작년 크리스마스, 민지와 함께 산책하다 아버지와 마주친 적이 있었다. 그때 아버지의 눈빛이 이상했다. 하지만 지은은 무시했다. 쪽지를 쥔 채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버지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계셨다. 지은아, 내가 트럭을 물려받아서 다행이야. 아버지가 내 걱정을 많이 하셨어.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죄책감이 들었다. 아버지가 걱정하신 건 바로 이 비밀이었다. 지은은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지야, 아버지가. 알아. 이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뭐? 어떻게? 둘은 그날 밤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만난 민지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지은아. 아버지가 이해하신 거 아닐까?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쪽지의 나머지 부분이 문제였다. 세상이 내 편이 아니야. 선택을 잘 해라. 아버지는 경고하신 거였다. 사랑을 포기하라는?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나는 어떻게 해? 가족을 버릴 수 없어. 민지는 안타까운 눈으로 지은을 봤다. 하지만 나도 내 가족이 될 수 있어?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동성애자에 대해 험담하는 걸 들었다. 그런 애들은 이상해. 지은은 그때부터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다. 대학에서 민지를 만나기 전까지 민지는 지은의 첫사랑이었다. 자유로운 민지 덕분에 지은은 자신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의 메시지가 모든 걸 흔들었다. 다음 날 지은은 오빠를 만났다. 오빠는 트럭에 대해 물었다. 왜 너한테 주신 걸까? 나한테 주시지.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다. 오빠는 가족의 장남으로 모든 압력을 받고 있었다. 어머니는 오빠의 결혼을 재촉했다. 너도 빨리 결혼해야지. 지은아. 그 말에 지은은 가슴이 아팠다. 결혼. 민지와는 불가능한 일. 지은은 쪽지를 다시 읽었다. 아버지는 왜 이런 메시지를 숨기셨을까? 직접 말씀하지 않고. 아마 지은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신 걸까? 하지만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지은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민지와의 사랑을 포기할까? 아니면 가족과 대면할까? 긴 밤이 시작되었다. 지은은 민지와의 만남을 피할 수 없었다. 쪽지를 발견한 지 일주일 후, 둘은 서울의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지은의 마음은 더 추웠다. 민지야, 우리 그만해야 할까 봐. 지은의 말에 민지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왜? 아버지의 쪽지 때문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경고하셨어. 세상이 우리 편이 아니라고. 민지는 화가 났다. 그럼 포기할 거야? 우리 사랑을. 민지는 27살,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자유롭게 살았다. 그녀의 가족은 덜 보수적이었고 민지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일찍 받아들였다. 하지만 지은은 달랐다. 너는 이해 못해. 은의 가족은? 나 없이 못 살아. 이지은의 어머니는 아버지 사후 더 의지하고 계셨다. 오빠는 사업으로 바빴다. 둘의 대화는 격렬해졌다. 민지는 지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지은아, 나랑 같이 살면 돼. 우리가 가족이 되자. 하지만 지은은 두려웠다. 사회의 시선, 직장의 동료들, 친구들의 수군거림.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았다. 뉴스에서 본 동성애자 차별 사례가 떠올랐다. 만약 알려지면 나는 모든 걸 잃어? 그날 헤어질 때 민지는 울었다. 너의 선택이야. 하지만 나를 버리지 마.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마주쳤다. 어머니는 지은의 얼굴을 보며 물었다.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니? 좋은 사람 없어.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엄마.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이 소용돌이쳤다. 좋은 사람. 민지가 바로 그 사람이었지만 말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직장에서 지은은 상사로부터 소개팅 제안을 받았다. 지은 씨, 내 조카가 괜찮은데 어때? 지은은 거절하려다 멈췄다. 어쩌면 이게 아버지의 뜻일까? 정상적인 삶을 살라는. 지은은 수락했다. 소개팅 날, 남자는 친절했지만 지은의 마음은 민지에게 가 있었다. 죄송해요. 오늘은 피곤해서. 지은은 일찍 헤어졌다. 민지에게 그 사실을 말하자 민지는 분노했다. 소개팅. 나 배신하는 거야. 지은은 변명했다. 그냥. 가족을 위해. 하지만 민지는 상처받았다. 너는 항상 가족만 생각해. 나는. 둘은 싸웠다. 민지는 우리 그만하자라고 말하고 나갔다. 지은은 후회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 후 며칠, 지은은 민지와 연락이 끊겼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내적 갈등이 깊어졌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가족이 제일 중요해라고 말씀하신 게 떠올랐다. 하지만 사랑도 가족 아닌가? 지은은 트럭을 타고 드라이브를 나갔다. 엔진 소리가 아버지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선택을 잘 해라. 오빠가 찾아왔다. 지은아, 어머니가 걱정하시네.
너 요즘 이상해. 지은은 쪽지를 보여줄까 고민했다. 하지만 못했다. 오빠는 보수적이었다. 만약 알면 가족이 무너질까 봐 두려웠다. 대신 오빠는 트럭에 대해 말했다. 아버지가 왜 너한테 주신지 알아? 내가 독립하길 바라신 거야. 지은은 충격받았다. 독립. 비밀을 숨기라는 뜻일까? 민지가 다시 연락 왔다. 미안해, 지은아. 나도 무서워. 둘은 화해했다. 하지만 긴장은 남아있었다. 지은은 결심했다. 어머니에게 솔직히 말할까? 하지만 어머니의 건강이 걱정됐다. 아버지의 죽음 후 어머니는 약해지셨다. 내가 말하면 어머니가 쓰러지실지도. 사회적 압력도 컸다. 직장 동료들이 결혼 이야기를 할 때마다 지은은 불편했다. 너도 빨리 해. 그 말들이 칼처럼 느껴졌다. 지은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즈비언 이야기를 봤다.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었다. 가족의 반대, 사회의 차별. 지은은 자신의 상황을 거울처럼 봤다. 한편 민지는 자신의 친구에게 털어놨다. 친구는 지지했다. 너희 사랑은 잘못된 게 아니야. 민지는 지은에게 그 말을 전했다. 하지만 지은은 여전히 망설였다. 만약 가족이 나를 버리면 민지는 안아주며 말했다. 나는 안 버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다. 사랑과 가족 사이의 선택. 그 대가가 너무 컸다. 지은의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민지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가족의 압력이 강해졌다. 어머니가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아, 오빠처럼 너도 결혼해야지. 내가 손자볼 나이 됐어. 그 말에 지은은 가슴이 찢어졌다. 손자. 민지와는 불가능한 꿈이. 지은은 거짓말로 대답했다. 네, 엄마. 곧 좋은 사람 만나볼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민지와의 미래를 꿈꿨다. 둘은 주말에 여행을 갔다. 부산 바다에서 민지는 지은에게 프로포즈처럼 말했다. 우리 같이 살자. 해외로 갈까? 지은은 감동받았지만 현실이 발목을 잡았다. 한국을 떠날 수 없어. 가족이 여기 있는데. 민지는 실망했다. 항상 가족이 우선이네. 돌아오는 길, 지은은 트럭을 운전하며 쪽지를 떠올렸다. 아버지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집에 도착하자 오빠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아, 트럭에 이상한 게 있었대. 정비소에서 쪽지 발견했다고. 지은은 놀랐다. 정비사가 오빠에게 말했다. 그게 아버지의 메시지야. 오빠는 쪽지를 요구했다. 지은은 보여줬다. 오빠의 반응은 예상치 못했다. 뭐? 내가 여자를 사랑해. 오빠는 화를 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왜 이런 걸 남기신 거지? 지은은 울며 설명했다. 민지야. 내 친구. 오빠는 충격받아 자리를 떴다. 그날 밤 오빠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지은은 문밖에서 들었다. 엄마, 지은이가 이상해요. 어머니는 믿지 않았다. 무슨 소리? 다음 날 가족 회의가 열렸다. 어머니가 쪽지를 보며 울었다. 지은아, 이게 사실이야.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네, 미안해요. 어머니는 쓰러질 듯했다. 어떻게 내가?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오빠는 지은을 비난했다. 너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아니야? 스트레스 받으셔서. 지은은 반박했다. 아니야. 아버지는 이해하신 것 같아. 하지만 가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지에게 그 사실을 말하자 민지는 달려왔다. 지은아, 괜찮아. 내가 도울게. 하지만 지은은 가지마. 가족이 더 화낼 거야. 민지는 상처받았지만 물러났다. 지은은 혼자 남아 고통스러웠다. 왜 솔직히 말했을까? 이제 가족이 멀어졌다. 어머니는 지은을 피했다. 오빠는 치료받아 라고 말했다. 사회적 압력도 가중됐다.
직장에서 소문이 돌았다. 오빠가 친구에게 말한 게 퍼졌다.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지은 씨가 레즈비언이래. 지은은 출근이 두려웠다. 상사는 이 개인사지만 회사 이미지에 라고 암시했다. 지은은 좌절했다. 사랑 때문에 모든 걸 잃는 건가? 민지는 지은을 설득했다. 우리 함께 싸우자. 하지만 지은은 약해졌다. 미안해, 민지야. 가족을 선택할게. 민지는 배신감에 울었다.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지은은 사랑해. 하지만 민지는 떠났다. 그럼 고드바이. 지은은 후회했다. 민지를 잃은 후 빈집처럼 느껴졌다. 아버지의 쪽지가 원망스러웠다. 왜 이런 시련을 주신 거지? 지은은 트럭을 팔아버릴까 생각했다. 하지만 못했다. 그 안에 아버지의 추억이 있었다. 몇 주 후 어머니가 지은을 불렀다. 지은아,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사회가 어머니는 여전히 반대했다. 지은은 갈등했다. 가족의 용서와 민지의 사랑 사이 선택의 대가가 컸다. 지은은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돌아와. 하지만 답이 없었다. 민지의 침묵이 길어졌다. 지은은 매일 후회했다. 가족을 선택한 게 잘못이었을까? 어머니는 서서히 지은을 받아들이려 했지만 여전히 불편해했다. 내가 정상으로 돌아오길 바래. 그 말에 지은은 상처받았다. 정상. 사랑이 비정상이란 말인가? 오빠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다. 너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야. 지은은 민지를 찾아 나섰다. 민지의 직장에 갔지만 민지는 피했다. 지은아, 이제 그만해.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는 항상 나를 버려. 지은은 무릎 꿇을 뻔했다. 미안해. 가족 압력 때문에 하지만 민지는 그게 핑계야. 너의 선택이잖아. 둘의 대화는 다시 싸움으로 번졌다. 그날 밤, 지은은 트럭을 타고 서울 시내를 달렸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아버지의 쪽지가 떠올랐다. 세상이 내 편이 아니야. 하지만 지은은 생각했다.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온라인에서 LGBT 커뮤니티를 찾았다. 많은 이들이 비슷한 고통을 공유했다. 가족의 반대 극복하기, 지은은 용기를 얻었다. 다음 날, 지은은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저 민지 사랑해요. 포기 못해요. 어머니는 충격받았지만 이번엔 듣기 시작했다. 왜, 여자야? 지은은 설명했다. 사랑은 성별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울었다. 아버지가 알면 지은은 쪽지를 보여줬다. 아버지는 이미 아셨어요. 어머니는 놀랐다. 오빠도 설득됐다. 지은아, 내 행복이 중요해. 하지만 쉽지 않았다. 가족은 여전히 사회를 걱정했다. 이웃들이 알면 지은은 상관없어요. 제3이에요. 가족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지는? 지은은 민지의 집으로 갔다. 민지야, 나 바뀌었어. 가족도 이해하려 해. 민지는 문을 열었다. 정말. 둘은 화해했다. 하지만 상처가 남아 있었다. 민지는 다시 배신하지 마. 지은은 약속했다. 절대 이제 둘은 함께 싸우기로 했다. 사회의 정견에 맞서? 직장에서 지은은 커밍아웃을 고려했다. 두려워.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조금. 하지만 너와 함께라면. 고조되는 긴장 속 지은은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다. 아버지, 감사해요. 메시지 덕분에 용기 냈어요. 바람이 답처럼 불었다. 지은은 깨달았다. 아버지의 경고는 사랑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었다. 현명한 선택을 하라는, 가족과 사랑을 모두 지키라는. 민지와 지은은 함께 살기로 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하지만 도전은 계속됐다. 친구들이 멀어졌다. 이상해 사회의 차별이 느껴졌다.
하지만 둘은 강해졌다. 우리 사랑은 잘못된 게 아니야, 민지는 말했다. 지은은 동의했다. 가족 모임에서 어머니가 민지를 초대했다. 어색했지만 시작이었다. 오빠는 민지 씨, 지은 잘 부탁해라고 말했다. 지은은 눈물이 났다. 이게 가능할 줄이야?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세상의 시선이 남아 있었다. 지은과 민지의 삶은 서서히 안정됐다. 함께 사는 날들이 행복했다. 하지만 외부 압력이 사라지지 않았다. 직장에서 지은은 승진 기회를 놓쳤다. 개인사지만 상사의 말이었다. 차별이었다. 민지도 클라이언트가 줄었다. 너 같은 사람과 일하기 싫어. 사회의 벽이 높았다. 둘은 LGBT 단체에 가입했다. 시위에 참여하며 목소리를 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에요. 지은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말했다. 두려웠지만 해방감이 들었다. 가족도 지지했다. 어머니가 내가 자랑스러워라고 말했다. 오빠는 미안했어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반대도 있었다. 익명의 편지가 왔다. 비정상적인 사랑 그만해. 지은은 무서웠다. 민지는 무시해. 우리는 강해. 하지만 지은의 내적 갈등이 재발했다. 정말 괜찮을까? 아버지의 쪽지가 다시 떠올랐다. 선택의 대가. 행복을 위해 치른 상처. 고조된 긴장 속 지은은 결정을 내렸다. 민지와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국에서 불법이지만 상징적으로. 친구들과 가족이 모였다. 어머니가 울며 축복했다. 행복해라. 김민지는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다. 영원히 함께. 지은은 감격했다. 이게 식텐이었다. 사랑을 위해 싸운 결과.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남아 있었다. 사회가 변해야 했다. 지은은 블로그에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 많은 이들이 공감했다. 너 덕분에 용기 냈어. 지은은 깨달았다. 자신의 고통이 타인을 도울 수 있다. 트럭은 여전히 지은의 곁에 있었다. 이제 그 안에 아버지의 축복처럼 느껴졌다. 지은은 민지와 함께 드라이브하며 말했다. 아버지가 지켜보실 거야. 이민지는 웃었다. 응, 우리를.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하지만 질문이 남는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대면하는 게 옳은 선택일까? 아니면 사회의 규범을 따르는 게 더 현명할까?